여러 모델에 돌려본 개발자들이 클로드 3.7 소네트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이제 코딩과 수학 계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 AI는 리즈닝 토큰을 공개하지 않아요. 엔트로픽이 대단한 의사결정한 게 시원하게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진짜 이거는 완전히 꿀단지다. 딥식 위크, 오픈소스 위크를 했습니다. 대부분 개발자들을 위한 내용이어가지고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발표한 것도 진짜 쇼크였습니다. 클로드 소네트 3.7이 공개가 됐는데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무슨 피카츄 게임을 하더라. 네.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얘가 뭘 잘하는 애인 건가요? 왜 자꾸 뭐 게임 얘기가 나오고 이게 뭔 얘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클로드에는 이제 아티팩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코드를 렌더링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고 결과물로 시각화해주고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단 더 강화됐고 그것이 강화된 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네트 3.7이 코딩을 되게 잘한다고 합니다. 코딩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이것도 더 좋아졌다. 그래서 이 클로드 모델이 에이전틱 코딩을 도와주는 그 도구인 커서에 들어가 있는데 3.7이 나오고 나서 커서에서 성능이 더 좋아졌다. 네. 그리고 뭐 여기 그 엔트로픽이 밝히고 있는 바에 역시 여기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특히 강화됐다. 그래서 뭐 자기네 3.5 소네트가 원래 좋았는데 5원 모델보다 좋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좋아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여러 모델에 그 돌려본 개발자들이 클로드 3.7 소네트가 가장 이걸 개발도 잘하고 이제 비주얼라이즈도 잘하더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공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천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그게 물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개발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천재 개발자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길게 그리고 아주 똑똑하게 새로 나온 그록3랑 5원 모델이랑 이런 것들이랑 비교를 했는데 개발자들이 이제 얘가 가장 코딩을 잘하더라. 이렇게 지금 보면은 뭐 공을 우리가 튕기면 마치 천처럼 이제 얘가 그리고 뭐 중력이나 강성 조정할 수 있죠. 천이 강성이 무른 천이라고 치고 지금 중력을 이렇게 줄였더니 얘가 천이 중력이 없으니까 올라가고 이렇게 축 늘어지는군요. 그렇죠. 중력이 강하니까. 던져보면 이제 중력이 세니까 공도 잘 안 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우리는 클릭한 거죠. 공을 이렇게 딱 던진 겁니다. 뭐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 안 하고 요거 한 줄 던졌을 뿐인데 자기 혼자서 지금 떨렁 이것까지 만든 거예요. 시각화를 해가지고. 우와. 그럼 이제 문과도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그냥 얘한테 시켜가지고 이렇게 바로 비주얼라이즈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저 코드를 복사붙여넣기해서 내 홈페이지 같은 데다 넣으면은 요거 그대로 구현할 수가 있는 거네요? 지금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 코드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게 이제 이런 모습인 거고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고. 피카츄 게임이 뭔지 얘가 맥락이 있겠죠. 어렸을 때 컴퓨터 시간에 선생님 몰래 피카츄 배구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맞아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야 우리가 한 줄밖에 입력 안 했지만 이걸 제대로 미션을 주면 개발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벌써 만들어졌죠. 게임 시작. 우리가 그 아는 피카츄 배구랑은 다르긴 한데 그거는 이제 잘 시키면 얘가 점점 발전합니다. 게임이. 클릭할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네요. 잡는 게임, 캐치 게임. 그러는데. 와, 신기하네요, 정말로.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대로 복사해서 뭐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3.7이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새로운 어떤 지평을 이제 열 것으로 기대되고 지금 벌써 에이전트 코드를 만들어주는 도구들이 이제 이것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랬을 때는 개발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도 앞으로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많은 모델들이 쫓아가려고 하는데 일단 클로드 3.7은 이번에 나온 것은 이제 코딩과 수학 계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얘가 한국어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또 한국에서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가분들은 예전부터도 클로드가 최고 이러셨었거든요. 구글에서 제미나이 2.0 프로 나오고 그다음에 오픈 AI O3 뭐 O1, O3 미니 이런 것들 나오고 하면서 약간 클로드 뭐 하고 있지 요새? 잠잠하네? 막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3.7도 애매하죠. 3.7 나온다 해서 사람들이 4.0도 아니고 3.7이 뭐야? 3.5에서 또 3.6은 어디 있고 3.7이야 갑자기. 그러니까요.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얘네가 되게 급한가 보다 했는데 딱 나온 거는 너무 좋았어요. 혹시 3.7을 그럼 도입을 하신 거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도 웍스 AI에서 문서 작성 도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업 계획서나 제안서 쓰실 때 AI의 조력을 받아서 빨리 쓸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정부과제 쓰는 시즌이잖아요. 만약에 뭐 예비 창업 패키지를 쓴다. 정부과제 쓸 때 이런 거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회사 뭐 해볼까요? 티타임즈 영상 공급? 뭐 신사업을 한다고 치고 티타임즈에서 어떤 신사업을 해볼까요? AI 교육 사업이요? AI 교육센터를 만든다. 교육센터. 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이 사업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쓰고 네네. 다음을 누르면 그 HWP 파일 안에서 목차를 자동으로 추출합니다. AI가. 써야 되는 목차를. 보통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공한 우리 회사에 대한 지금 앞서 제공했던 정보를 바탕으로 얘가 이제 작성을 시작해요. 그래서 국내 AI 교육 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뭐 벌써 알고 있는 게 얘가 클로드가 많으니까 요거는 이제 작성 클로드가 3.7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제안서나 보고서 양식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뭐임, 뭐뭐함, 뭐 이렇게 개조식으로. 근데 클로드는 그 검색은 안 하지 않습니까? 검색은 안 하는데 이제 저희가 뒤에 이거는 그 클로드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굉장히 세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입력하면은 뭐 입력할 게 많아요. 클로드 가서 쓰면은 사업 계획서 올려주고 뭐 한국에서 사용되는 보고서 양식 올려주고 음슴체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고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창업 아이템의 필요성. 그래서 뭐 시장 조사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해놨죠. 우리가 정부과제 같은 거 쓸 때 보면 파란색 글씨로 위에 한두 줄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 요령 지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입력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실행 가능성 여기다가 선택사항으로 작성 요령 지침 그럼 돼요. 여기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또 써줘요. 그러면은 정부과제 같은 거 심사받을 때 보면은 배점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작성 요령에 맞게 쓰면 더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쓰겠죠. 그래서 이런 도구가 저희가 있는데 여기에 최근에 이제 3.7이 나오자마자 그걸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걔가 글을 잘 쓰니까요. 네, 그래서 원래도 잘 썼는데 제가 3.5 쓰고 있었는데 더 잘 쓰게 됐어요. 근데 아까 GPT 4.5는 비싸서 못 쓴다 그랬잖아요. 얘는 가격도 괜찮습니까? 가격 좋습니다. 가격도 좋고 한글은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GPT 4.5보다. 원래 찰지게 말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클로드가. 근데 그 장점은 아직도 계속 잘 갖고 오고 있군요. 그래서 이제 3.7이 나오자마자 벌써 지금 적용을 해서 뭐 서비스를 만드실 정도로 전문가분들은 확실히 클로드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문서 작성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당장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3.7을 적용을 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클로드 3.7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일단 코딩을 너무 잘한다. 수학 같은 그 전문적인 뭔가를 할 때 되게 좋다. 그다음에 글은 원래 잘 썼기 때문에 글에 있어서도 3.5보다 이제 더 잘 쓰니까 얘를 갖다 쓸 수 있다. 그 정도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군요. 그리고 이제 3.7이 또 중요한 게 이제 코딩을 잘한다는 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오픈 AI의 문제라는 문제가 O 시리즈랑 GPT 시리즈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O 시리즈는 추론 시리즈고 이제 GPT 시리즈는 비추론 시리즈인데 그렇게 나뉘니까는 그걸 쓰는 사람들이 골치 아프잖아요. 우리가 그냥 AI한테 그냥 질문하는 거지 어떨 때는 추론 그걸 사용자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가볍게 물어보고 그걸 바탕으로 추론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창이 다르다 보니까 가볍게 물어보는 것도 답하는데 한참 걸리고 그다음에 좀 빨리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원하는 추론을 안 해주고 좀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사용자가 그때그때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9.11과 9.9 중에 뭐가 커? 라는 질문을 오원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할 거예요. 얘는 수학적 추론 능력이 뛰어나니까. 근데 그러면 매번 사용자가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오늘은 이번에는 5원을 쓸까? 이번에는 4점을 쓸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오픈 AI 최대 단점인데 그래서 이번에 클로드가 그 지점을 공략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클로드 3.7 소네트는 추론 기능이 추가됐는데 모델을 구분하지 않겠다. 그래서 3.7은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추론과 추론 기능이 선택적으로 켜고 끌 수 있게 해놨어요. 켰다 껐다를 마음대로 중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클로드 실제로 쓸 때 보면 3.7 소네트 모델인데 노말은 생각 안 하고 바로 대답하는 거고 빠르죠. 익스텐디드는 이제 생각을 더 깊게 하도록 명령을 줄 수 있어요. 이건 API 사용에서도 동일한데 이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할지를 개발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버젯 토큰에다가 띵킹 파라미터가 있어서 띵킹을 최대한 많이 시키면 더
더 좋은 대답이 나올 거고요. 3.7 모델에서.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더 오래 걸리고 더 돈이 많이 들겠죠. 네. 띵킹을 많이 하면. 그래서 그런 정도의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띵킹을 줄일 수 있도록 개발자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거는 오픈 AI도 그렇게 해놨는데, 오픈 AI는 O1이나 O3 미니처럼 추론 모델에 대해서 생각, 추론 토큰, 리즈닝 토큰을 개발자가 설정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 클로드는 별도의 모델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에서 이제 생각을 얼마나 할지를 개발자가 예산을 정할 수 있게 해놨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 모델이 좋아 보이는 게, 사용자가 매번 질문할 때마다 그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샘 알트만도 자기 트위터에서 GPT-5는 이 모델을 구분하지 않을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O 시리즈와 GPT 시리즈를 구분하지 않고 GPT-5는 이게 두 개가 합쳐질 거라고 예고를 해놔서, 그것은 아마 클로드 3.7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7을 의식을 했다고 봐야 되네요. 4.5 짠하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클로드가 이미 통합해서 내버리니까 4.5 한참 지나갖고 통합 안 한 모델로 나오면은 창피할 것 같으니까 빨리 냈을 수도 있겠네요. 준비를 다 해놨는데 3.7이 이틀 먼저 냈는데, 얘는 통합 하나의 모델에서 추론도 하고 비추론도 하고, 그리고 더 싸고 뭐 더 빠르고, 그러니까 약간 민망했겠죠. 그래서 GPT-5 얘기를 먼저 꺼낸 거고, 지금 일단 우리가 이걸 내지만 미래는 더 좋아. 약간 버린 자식 같기도 하네요. 버린 자식 같아요. 저는 이 모델 가격 보면 $75, $150. 그리고 또 여기 엔트로픽이 대단한 의사결정한 게,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했던 게, 오픈 AI는 리즈닝 토큰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 블랙박스라고 그랬는데, 이제 할랄 키푸드 뭐 어떻게 성공하지 이렇게 물어보면 중간에 자기가 생각을 한 다음에 대답을 하는데, 이 생각 과정에서 사용한 토큰을 과금은 하지만 API 개발자한테, 근데 안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왜 때문에 이 과금을 했는지를 안 알려주는 거죠. 네. 얼마나 썼길래.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뭐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고, 물론 그거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는 있게 돼 있는데, 그것도 풀리 컨트롤은 안 되는 거죠. 그냥 대충 이 정도인 거고. 그래서 그 생각 과정을 안 가르쳐 주기로 했다라고 그 O1 시스템 카드에 나온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 클로드 3.7 소네트가 시원하게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서비스형 모델인데 추론 토큰을 다 보여줘요. 추론 과정을. 3.7 소네트 모델한테 할랄 음식 시장에 K푸드 진출의 전략 물어봤더니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죠. 얘가 이 질문은 할랄 식품 시장의 한국 음식 전략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답을 주는데, 사용자한테는 여기 클로드에서 그냥 쓰면 자세히 보여주진 않는데 사용성상, 근데 요걸 API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요걸 추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리즈닝 추론 과정을 추출할 수 있으면 딥식 같은 걸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딥식 R1 모델 같은 거를. 그러면은 오픈소스 모델 라마 같은 걸 가져다가 이 클로드 3.7의 추론을 그대로 복붙해서 비슷하게 흉내내는, 왜냐하면 클로드가 어떻게 어떻게 사고하는지 그 과정이 공개되면 그 사고 과정을 그대로 다른 오픈소스 모델에 넣으면 비슷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개되고 나서 많은 개발자들이, 와, 그러면 진짜 이거는 완전히 꿀단지다. 이 안에서 클로드 3.7 비슷하게 베낄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오픈소스 모델들이 조만간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의사결정한 거고, 또 인류 AI 발전을 위해서 큰 베팅을 한 거죠. 엔트로픽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산일 수 있는 거를 과감하게 깐 거고, 여기 이 클로드 3.7 소네트 시스템 카드를 그래서 가져왔는데, 항상 빅테크 이 AI 회사들이 신규 모델을 만들 때마다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개발했는지를 공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제 시스템 카드라고 하고요. 여기에 거의 제일 먼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익스텐디드 띵킹 그 모드가 있다라는 건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띵킹을 하는지 그 사고 과정을 보여주고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랬을 때 단점은 오용 가능성이 있다. 자기네가 세팅해 놓은 모델의 어떤 탈옥을 막는 방법을, 왜냐하면 얘가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알면 그 사고를 거꾸로 역추적하면은 얘를 해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핵무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질문하면은 추론 과정에서 사용자가 핵무기를 질문했다. 뭐 이것에서 답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아, 그러면 핵무기라고 하지 말고 핵발전을 할 건데, 인류를 위해서 핵발전을 막 이렇게 하면 얘가 갑자기 그거를 탈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똑같은 오용 가능성 때문에 오픈 AI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건데,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고 API로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 굉장히 작은 모델들 내지는 오픈소스 모델들에서 이 클로드 3.7의 추론 과정을 학습한 모델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똑똑해진. 이게 증류 아니에요? 맞습니다. 재밌네요. 딥리서치 4.5, 그 다음에 클로드 소네트 3.7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요. 진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딥시크는 요새 조금 관심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딥식이 갑자기 확 스타처럼 나타났다가 이제 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다, 뭐 우려가 있다 하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막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딥식닷컴은 이제 중국에서 서비스하는 회사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 정부가 데이터를 까달라고 하면은 까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딥식닷컴의 근간이 되는 그 딥식 모델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 중국 정부에 뭐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딥식 그 V3나 딥식 R1 모델, 딥식사에서 만든 오픈소스 모델들의 성능은 뛰어난 것은 맞고, 그래서 그걸 만든 기술은 정말 대단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싸잡아서 그냥 딥식은 나쁜 거고 뭐 딥식은 개인정보 우려가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사실 발전이 없죠. 그 딥식이 해놓은 것을 보고 사실 그 블라인드에도 떴었는데 메타에서 AI를 라마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패닉이 왔다. 그걸 내부자가 블라인드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딥식을 한번 학습한다고 딥식사에서 밝힌 비용이 자기네 회사의 헤드급의 연봉보다 낮다고 하면서 한 명의 연봉보다 낮다. 이 모델을 개발한 비용이 현타가 와가지고 올린 거죠. 블라인드에. 그래서 자기네 지금 다 비상이 났다. 그런 상황인데 그 실제로 AI 업계에서는 딥식을 엄청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련의 사건들 이후로 딥식이 좀 조용해졌지만 딥식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되게 따끈따끈한 일인데 거의 알려진 바 없지만 딥식이 조용히 그 개발자 커뮤니티에 일주일 동안 마치 그 작년 말에 오픈 AI가 12데이즈 했던 것처럼 딥식 위크, 오픈소스 위크를 했습니다.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매일 하나씩 공개를 했는데 그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는 뭐 뉴스로도 못 봤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발표한 것도 진짜 쇼크였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너무 훌륭해서. 근데 이게 알려지지 않은 것은 뭐 딥식에 대한 지금 대중의 관심이 좀 사라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 개발자들을 위한 내용이어가지고 딥식 입장에서는 화가 났던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쥐어짜가지고 이런 모델을 만들었고 해서 나름의 기술 개발을 했는데 그걸 싸잡아가지고 지금 글로벌리 딥식은 나쁜 회사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정보 유출하는 회사 이렇게 막 찍혀버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나름 기술이 있다라는 거를 밝히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거를 사실 중국 회사가 아무리 주장해봐야 뭐 전 세계에서 믿어주지 않으니까 오픈소스로 다 공개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V3 모델이나 R1 모델이나 또는 더 작은 증류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해서 외부 그 사람들이 가져다 써보니까 실제로 되네? 중국인데 되네? 이제 이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패닉에 빠졌던 거고 심지어 그래서 퍼플렉시티도 딥식 R1 모델 가져다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고 우리나라 리튼도 그러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딥식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우리를 그렇게 무시해?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한지를 보여줄게 하고 이 오픈소스 위크를 해서 매일매일 자기들이 심지어 엔비디아사의 이제 최신 GPU 뭐 지금 H200까지 나왔지만 이제 H100도 수출 통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보다 전인 이제 그 더 하위 모델 H800이었나요? 그 모델을 가지고 쥐어짜서 이 딥식 모델을 어떻게 개발했는지를 낱낱이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H800 그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구형 GPU를 쥐어짜서 우리가 이 대량 학습을 어떻게 시켰으며 병렬 처리를 어떻게 했으며 통신을 어떻게 했으며 그 내부의 노하우를 전부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매일 하나씩. 제일 많이 의심을 받았던 게 니네 안 좋은 GPU로 했다고 하는데 니네 원래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 사실. 그거 다 써서 한 거잖아. 그렇게 의심을 많이 받았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다 공개를 한 거군요. 다 공개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 회사의 모든 걸 다 공개한 건 아니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을 공개해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 AI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딥식이 인류에 기여하고 있다. 사실 저 정도의 기술은 지금 다른 미국의 회사들은 공개 안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영업 비밀이니까. 근데 저 정도 해야 사실 믿어줄 거잖아요, 사람들이. 거짓말 아니네. 그냥 그래서 공개를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는 외부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가져다가 라마보다 뛰어난 딥식 R1 모델 LLM 가져다가 여기서 공개한 병렬 처리, GPU를 쥐어짜는 법, 통신 방법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딥식닷컴 같은 또는 챗GPT.com 같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된 거고 또는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인 모델을 이제 더 적은 GPU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게 된 거죠. 인류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확실해 보입니다. 데이터는 공개 안 했죠? 어떤 데이터로? 이거는 근데 AI 모델 개발을 위한 그것이 아니라 이 자기네 GPU들이 병렬적으로 어떻게 서로 통신하게 하고 이런 그 모델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요소 기술을 지금 공개한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셋은 공개된 건 아닌데 훨씬 더 필요했던 것들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비어있는 것들이거든요. 모델은 오픈소스로 많이 나와 있지만 그 모델을 쥐어짜서
효율화하는 거에 대한 노하우는 공개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공개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딥식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공격을 받았던 부분이, 물론 데이터 공개 안 한 거는 빼고요. GPU 안 좋은 걸로 개발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 회사에서 GPU 좋은 거 많이 갖고 있어서 그거 썼을 거야 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얘네 오픈소스 모델 갖고 와서 내가 직접 서비스 해봤더니 저 가격 안 나오던데? 훨씬 비싸던데? 라는 두 가지로 공격을 받았었는데, 특히 그 가격적인 부분 두 가지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시원하게 다 깐 거군요. 자기가 정말 없는 집이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굳이 뭐 메타나 구글에서는 그렇게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겠죠. 왜냐면 우리 돈 많으니까 그냥 GPU 확 사가지고 넣으면 되니까. 그런 집들은 최적화보다는 그냥 빨리빨리 더 좋은 모델을 만드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다면, 이제 이 집은 그렇게 빅테크가 아니니까 최적화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어야 되는 그것을 보이고, 특히 이제 수출 통제 때문에 또 GPU도 없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남들이 고민하지 않던 것들을 고민한 결과를 공개를 하고 있는 거죠. 덕분에 원래 그 고민을 안 하던 집들도 최적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더 싸게. 네, 더 싸게. 물론 이거를 가져다 그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KTX 타면은 한 왔다 갔다 뭐 한 10만 원 들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거 5천 원에 갔다 왔다? 라고 하니까 다들 에이 거짓말 하지 마. 훨씬 많이 들었잖아 라고 했더니, 아니 나 대전까지는 뭐 쿠폰 쓰고 여기선 시내버스 타고 11시부터는 또 딴 거 타갖고 뭐 3천 원짜리 타고 새벽에는 이동하고 거기에서부터는 또 공짜 버스가 있어서 난 그거 탔고 그 방법을 그냥 다 알려준 거잖아요. 그거 너무 좋은 비유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한 거죠. 억울했겠네요 정말. 그래서 마지막 날은 아예 자기네가 그렇게 최적화를 한 결과 자기네가 쓰는 비용 대비 이론적인 그 매출 가능성까지 정확하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이 비용이에요. 네. 자기네가 그 서빙하는 비용. 네. 이제 이 모델을 이런 식의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서비스했을 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남네? 이 얘기예요. AI 서비스 하면은 비용이 너무 높아서 네. 생각보다 남는 게 없다라고들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해봤더니 아니에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남을 수 있어요. 해서 그거를 자기네가 어떤 하드웨어를 썼고 어떤 세팅으로, 그리고 뭐 이런 소프트웨어들 최적화를 했던 결과 마지막 날 그걸 공개합니다. 저 수익은 뭘 했을 때의 수익이에요? 서비스를 했을 때 자기네들 API 수익인 거예요? 자기네 세팅으로 뭐 자기네 하드웨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서비스를 했을 때, 물론 여기 이제 이론적인 인컴이어가지고 뭐 이건 실제로 운영했을 땐 달라질 수 있으나, 일단 그 생각보다 이 R1 모델을 이용해 서비스를 했을 때,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H800 GPU당 시간당 2달러 기준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 회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 알리바바 클라우드, 뭐 텐센트 클라우드에서는 2달러로 팔지 않는데요. 더 비싸요. 더 비싸다.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실제로는 높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이거 차이 너무 크고 뭐 이렇게까지는 안 날 수 있으나, 어쨌든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론적으로 545%까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것 같다. 이 LLM을 잘 효율적으로 서비스하면. 그러니까 우리 거 갖고 가서 쓰셔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돼요 라고 보여준 겁니다. 근데 참 잘한 것 같은 게, 중국 회사는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안 하면 아무도 안 믿으니까. 저렇게 했더니 지금 개발자들이 다시 많은 관심이 생겼거든요. 딥식 저거 진짜네. 저게 근데 뭐 100%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냥 오픈소스니까 코드 까보고 중국으로 안 넘어가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저렇게 효율적으로 튜닝한 거 써봤더니 되고, 그러면은 100%까지는 안 믿어도 충분히 실력 있는 회사네,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네요. 진짜 더 자신이 있어서 했거나, 아니면은 정말 주머니 속까지 다 털어서 보여준 거거나. 저 회사가 만약에 중국의 로컬 회사로 남고 싶었다면 저 공개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미국에서 쓰든 말든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쓰든 말든 그냥 중국 내수로만 먹어도 충분히 크니까, 지금 뭐 딥식 모델을 자율주행차 같은 데서 쓰겠다고 하잖아요, 중국에서. 그 BYD 같은 데서.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중국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을 대표하는 AI 모델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것 같은데, 지금 저런 행위를 한다는 걸 보면 저 딥식 회사의 꿈은 중국에만 머무는 것 같지는 않다는 인상을 확 받습니다. 저걸 공개해서라도 글로벌 AI 탑티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입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런 전략들이 오픈 AI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다 노하우로 있는데, 근데 이제 저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빅테크가 아니더라도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들 또는 개인 개발자들도 일부 저걸 가져다가 흉내를 낼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장에 기여하고 있다. 한번 지금 딥 리서치부터 시작해서 GPT 4.5, 그리고 클로드 소네트 3.7, 그리고 딥시크가 발표한 이 일련의 발표들까지 한번 쭉 봤는데요. 지금
진짜 분기 정도 만에 뱉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한국형 딥리서치나 뭐 클로드 소네트 3.7을 어떻게 도입하셨는지 이런 것들 좀 보여주셨는데 지금 현업에서 서비스에 적용하실 때는 이런 새로운 정보들이 얼마나 좀 도움이 됩니까? 이제 물론 도움이 되지만 뭐 제가 지난 분기에도 말씀드렸는데 비용 효율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페라리를 탈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AI 그 탑 티어들이 가는 방향은 페라리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소나타도 개발해줘야 되는데. 그럼요. 근데 모두가 페라리를 개발하면 사실 모든 회사들이, 모든 고객사들이 이제 비싼 돈을 내면서 가장 최상의 AI를 써야만 하는데 솔직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직원이 10,000명 되는데 10,000명한테 다 챗GPT $200 계정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AI는 제가 볼 때는 페라리도 만들고 제네시스도 만들고 소나타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회사에 어울리는, 우리 회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어울리는 그 AI 모델을 적절히 가져다가 비용 효율적인 걸 잘 골라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다 같이 달려가는 방향이 되게 고비용 구조로 가는 거에 대한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에 좀 틈새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인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웍스 AI라는 비즈니스 제품이죠. 이 회사에서 쓰실 수 있는 네, 기업용 챗GPT 같은 이제 회사 전사적으로 도입할 때 이제 챗GPT 너무 비싸잖아요. 네. 인당 뭐 $25, $30 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는 이제 월정액이 아니라 종량제로 쓸 수 있게 해서 10,000명, 뭐 1,000명이 가입을 해도 딱 쓴 만큼만 나오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런 업데이트되는 과정들을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시면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지금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 계시는지 보여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또 궁금한 거 하나는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계시니까 내가 이거 필요한데 이게 안 풀리고 있었어. 예를 들어 조금 더 좋은 퀄리티 아니면 조금 더 싸게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있었는데 새롭게 업데이트돼서 이게 풀렸네? 라고 해서 적용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봤더니 야 이거 덕분에 내가 새롭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또 두 번째도 있을 거잖아요. 주로 현업에 계시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유레카하게 만듭니까? 지금 기자님이 중요한 지점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저희는 기업들이 AI의 조력을 얻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기업들을 요새 많이 만나는데 그럼 사실 기업들의 니즈는 비슷해요. 보고서 작성, 뭐 회의록 작성, 회사에서 하는 일반적인 업무들이죠. 그래서 먼저 기업 현장의 문제를 듣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 드리지 하면서 이제 AI를 찾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좋은 모델이 그분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완성되어 있는 정도 수준의 모델이 의외로 없어요. 아직은 2025년 3월 현재 아직은 초기구나 전 느껴요. 하지만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예전에는 안 됐는데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오늘은 안 돼도 다음 분기엔 되고 내년엔 되고 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업들이 이런 제품을 찾고 어떻게든 AI를 사내에 도입해서 생산성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지금 안 하면 그런 AI 모델이 언제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도 이런 제품을 만들지 않고 있다면 고객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열심히 AI 모델을 뒤지고 있지 않으면 있는지도 모를 테니까 그래서 기자님 말씀하신 게 되게 상보적인 것 같아요. AI가 먼저 발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먼저 기능을 찾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두 가지가 한 반반씩 얽혀서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죠. 딥리서치가 됐든 문서 번역이 됐든 OCR이 됐든 이제 프로덕트 마켓핏이 맞아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고 정의를 내리려고 할 때 기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은 되게 좁게 상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안 되겠지 싶어갖고 뭐 대화형 무슨 챗봇이나 아니면 회의록 작성 정도에만 머무를 수밖에 또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목표 지향적으로만 나 이거 풀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계속 던져갖고 지속적으로 우리 회사에 적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저희가 다니다 보면 도면 분석 같은 거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3개월 전에 안 됐거든요. 요즘은 또 돼요. 더 좋은 모델이 나와서.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안 되네 그러고 실망하고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진짜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개월이면 바뀌어요. 계속.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기술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표 대표님께 바쁘시지만 좀 분기별로 한 번씩은 나와주셔서 새로운 정보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 바쁘신 와중에도 최신 정보들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